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민 중심, 경제 중심, 행복도시 동해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신규현 동해시장과 경자년 동해시 현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규현 동해시장, 박건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행복 동해시대를 열어가는 동해시장 신규현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좀 이제 새해에 맞는 소감 어떠세요? 네. 금년도에는 우리 동해시가 개청도 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네.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산불이라든가 태풍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금년에는 그런 게 좀 없는 정말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지난해 동해시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동해시 최대 성과와 이슈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해 잠깐 앞서 말씀하셨었는데 산불, 태풍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동해시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2 채무액을 모두 갚았던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투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크게 없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지연, 그리고 동해안 주변 환경 개선은 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시장님, 아까도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올해 좀 특별한 해인 게 동해시 개청 40주년이 되는 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올해가 특별히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올해 시정 방향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제 작년도에가 이제 우리 동해시가 이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네. 한 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지역 개발 사업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아까 기자님께서 이제 투자하는 한 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투자를 좀 더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네, 올해 이 동해시를 좀 더 이제 관광이나 지역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하시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올해 동해시 어떤 현안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도 좀 가장 큰 게 다음 달에 개통되는 KTX 동해선을 네.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랜 수건 사업이 풀렸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과제는 동해시가 이 천혜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지역 발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좀 동해시 숙제로 남아 있는데 아마 요거 하나만이라도 잘 풀게 된다면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동해시정 첫 번째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이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꼽았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 과제로 좀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청소년 일자리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도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복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린이, 아동, 그리고 이제 노인, 여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이렇게 많이 강조해 와갖고 그런 부분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인재 육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문제는 이제는 그냥 청소년 문제가 아니고 복지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알차게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 기본 조례도 네, 만드시면서 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네.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죠. 그럼 이런 계획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시군이 전체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전체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인구가 늘어나자면 우선 젊은 도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그다음에 생활터전, 주거 이런 것이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살기 좋은, 정주하기 좋은 그런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시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 일자리나 뭐 창업 어떤 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동해형 인턴제라든가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또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임금 격차가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 갭을 시에서 메워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이제 청년들이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소셜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청년들이 취업하기 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취업 설명이라든가 아카데미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박건상 기자가 잠깐 짚어주셨듯이 다음 달에 이제 서울역과 청량역을 거쳐서 동해역까지 이어지는 KTX가 연장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에서 동해까지 2시간 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KTX가 개통이 되면 동해시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KTX가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이 되면은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고 네. 또 물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지 개발도 필요합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180평방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관광지 개발을 어떤 특정 지역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해시 전체를 시가지를 관광 벨트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이제 도심권, 그 다음에 이제 추암 일출이 유명한 추암권, 무릉계곡이 있는 무릉계권, 그 다음에 망상이 있는 망상권, 묵황이 있는 묵황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벨트화함으로써 이제 전 시가지를 관광지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해에 오면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대 권역을 나눠서 이제 관광 벨트화를 만들면 좀 동해시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 이러면 동해시는 일단은 이제 1박 2일, 2박 3일 이런 코스로 관광 패턴을 만들면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관광지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복의 어떤 관광지를 계곡이라든가 산, 바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동해시는 산, 바다, 계곡 여러 가지를 1박 2일이나 2박 3일 안에 전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가족 단위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냐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이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해시라는 이 한 도시 안에서 산림해양이라던가 건강휴양이라던가 다양한 관광 상품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외국에 가면은 도심도 하나의 관광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역사 유물도 관광 요소가 되는 것인데 저희 시 같은 데는 역사, 힐링, 자연관광 이런 것이 전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엮어서 관광 자원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TX 개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KTX뿐만 아니라 지금 동해시 입장에서 개통을 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천 삼척 동서고속도로 연장 문제인데요. 이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2월 7일까지
7개 시군이 같이 이제 청원을 하기 위해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천까지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제천에서 올해 이제 영월까지 이제 다등부터 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삼척까지는 한 124km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제천에서 동해까지는 1시간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KTX가 동해역까지 오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동해까지 연장이 되면은 관광뿐만 아니고 통해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어떤 물류 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 어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관광과 물류의 투트랩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관광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망상 얘기가 좀 잠깐 나왔는데요. 지난해 좀 대규모 산불 피해가 있었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올해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작년 4월 달에 동해안의 대형 산불로 우리 이제 캠핑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다행히 이제 응급복구를 전부 완료하고, 이제 한옥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한옥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30일까지는 거기에 대한 설계가 좀 완료가 되면은, 7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연도의 리조트를, 완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동해시는 이 미래 핵심 전략 산업과 그리고 지역 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동해시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전략 사업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도 연말까지 이제 저희들이 동해시의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 비전 2040을 이제 강원 연구원과 같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시가 갈 길, 뭐 수소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환동계권의 산업 물류 중심 도시를 이때까지 계속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면 남북 경협과 또 동북아 시대의 어떤 경제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분야라든가 뭐 이제 수소 산업,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수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가미하는 것이 관광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해시 전체를 아까 관광지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경제, 관광, 우리 미래 지도를 이렇게 좀 바꾸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뿐만 아니라 동해시가 이제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주력 사업인 이 균형 발전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올해 추진되는 예정인 사업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동호 책방 마을 사업이 이제 2017년도에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2019년도에는 이제 바란지구와 사마지구가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지역에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경 정비라든가 생활과 문화가 같이 어울려져서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이제 바란지구와 사마지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바란지구는 옛날에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정말로 이제 지금 묵호 지역이죠. 묵호 지역은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동해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쇠락이 돼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지역 주민들의 역사, 생활과 그리고 문화, 그리고 현재 환경을 잘 조합을 해서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것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자 하고, 이제 사마 지역도 이제 쌍용 시멘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 쌍용 시멘트가 한참 호황일 때는
그 지역이 정말 인구가 12,000명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한 3,000명 4배로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지역을 좀 재생을 해서 정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또 상용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이번 사업들로 이제 묵호 항구 문화를 좀 다시 조명을 해보고 예. 또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궁금한 게 동해 삼척 통합 논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이제 동해 삼척 통합 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2012년, 13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뿌리로 보면은 이제 삼척군의 부평읍 그리고 명주군의 묵호읍이 합쳐서 동해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가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이제 시가 발전하자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가 돼야 됩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내자면 규모의 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냐. 삼척 인구가 한 7만 되고 동해 인구가 한 9만 정도 됩니다. 합쳐도 지금 한 16만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동해 삼척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뭐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민간 차원에서 네. 서로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누가 하자 뭐 이렇게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장래적으로 시민들 그 의사를 물어서 이제 통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사업부터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화장장 건설도 이제 삼척과 같이 경제지역에 네. 화장장을 만들어서 공동 사용하고 앞으로 이제 뭐 공무원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차차 준비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시장님과 함께 올해 동해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박건상 기자가 생각하는 동해시 2020년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앞서 지난해 동해시가 이제 투자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적으로 좀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됐었고요. 또 시기에 적절하게 KTX가 개통이 되면서 좀 다양한 이제 사업들의 성과를 좀 내야 하는 올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올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성적표로 받아야 한다. 네. 이런 건데요. 신규현 시장께는 좀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 냉정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 창출을 하는 그런 해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민선책이 3년 차잖아요. 이제 올해 바람과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어쨌든 간에 벌써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온 지도 뭐 1년 한 7개월이 됐습니다만 해수로는 3년 차가 네. 되겠습니다. 저는 민선 6기 때부터 이제 줄기차게 주장을 해온 게 있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고 네. 시정의 최종 목표는 그 행복한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동해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취임사에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에게 정말 시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행복한 동해시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심규현 동해시장 그리고 박건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